밥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속의 청소부가 일을 멈췄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드신 게 잘못이냐고요? 아닙니다. 밥을 먹는 건 당연히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입에 넣는 바로 그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던 아주 중요한 기계가 멈춰버립니다. 이 기계가 뭔지, 왜 멈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켤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처음으로 꺼내놓으려 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이 만성질환을 2가지 이상 동시에 앓고 계십니다. 68.4%입니다. 아이고, 이 숫자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중 적어도 하나는 드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속 청소 시스템이 멈춰서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30년간 노인내과를 전공해온 김성호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뵈면서 늘 안타까웠던 게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 꺼내놓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안 보신 분, 10년 뒤 건강이 달라집니다. 참, 지금 옆에 자녀분이나 배우자 계시면 지금 당장 같이 보시길 권합니다. 시작 전에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먼저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내용이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여러분 몸 안에 이미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다시 켜는 방법은 놀랍게도 매일 하시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김장철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를 다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겉잎은 하나하나 떼어내고 상한 부분은 칼로 잘라내야 속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야 좋은 배추김치가 됩니다.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살면서 생기는 상한 단백질, 낡아 빠진 부품들을 제때 잘라내고 재활용해야 세포가 삽니다. 그 배추 다듬는 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가포식, 의학 용어로는 오토파지, 오토패기라고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포는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들 다 멀쩡한 게 아닙니다. 쓰다 보면 망가지고 비틀리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또 오래된 미토콘드리아, 쉽게 말해 세포 안에 배터리가 낡아서 제대로 에너지를 못 만드는 것도 쌓입니다.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방 안에 쌓이는 것처럼 세포가 썩어 들어갑니다. 자가포식은 이 쓰레기들을 막 모루 둘둘 싸서 세포 안의 분해 공장, 리소좀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잘게 부수어 새로운 원료로 재활용합니다. 세포 안에 재활용 시스템인 겁니다. 이 청소가 잘 되면 세포가 젊어지고, 이 청소가 멈추면 세포는 빠르게 늙어갑니다.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바로 이 원리를 밝혀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도 2022년 이후 자가포식 활성화를 건강한 노화의 핵심 전략으로 공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그냥 유행처럼 지나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 시스템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오르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관절에 염증이 쌓이고 기억력이 흐려집니다. 참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것들 아닙니까? 혈압, 혈당, 관절, 기억력 이 4가지 모두 자가포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켤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방법이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5번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동네 한 바퀴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명순 어머님, 올해 72세이십니다. 무릎이 아파서 3년째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마다 TV 앞에 앉아 드라마 보시는 게 일과셨죠. 제가 처음 뵀을 때 혈당이 높고 무릎 통증도 심하셨는데 제가 권해드린 건 딱 하나였습니다. 어머님, 아파트 복도만 왕복 10번 해보세요. 헬스장 가실 필요 없습니다. 복도면 충분합니다. 6개월 뒤 어머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혈당이 내려갔고 무릎이 한결 나아졌다고요. 걸음이 살아나니까
손주 재롱을 직접 보러 갈 수 있게 됐다며 목소리가 환하셨습니다. 왜 걷기가 자가포식을 켜는 걸까요? 우리가 몸을 조금 움직이면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가 세포에 신호를 보냅니다. 에너지가 쓰이고 있으니 안에 있는 낡은 것들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라고요. 2021년 조널 오브 코리안 메디컬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를 보면 60세에서 75세 사이 한국인 일 2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꾸준히 걷는 그룹이 안 걷는 그룹보다 자가포식 관련 지표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헬스장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사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고령에서 자가포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말하면서 숨이 약간 가빠지는 정도, 그게 딱 좋습니다. 일주일에 닷새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파트 복도, 동네 공원, 마트 가는 길, 어디든 좋습니다. 단, 심장질환이 심하시거나 최근에 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는 동안 뇌가 청소됩니다. 강릉에 사시는 최동현 할아버지, 76세이십니다. 매일 새벽 2시에 화장실을 가시고 나면 다시 잠을 못 드신다고 하셨어요. 자다 깨다를 반복하신 게 벌써 몇 년이 됐다고요. 그런데 2년 후 외래에 오셨을 때 보니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셨습니다. 가족분들도 걱정이 많으셨고요.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니 깊은 잠, 서파 수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면 환경을 바꾸고 취침 루틴을 만들어드린 지 3개월 후 가족분들이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밤새 장마철 빗물이 골목을 쭉 씻어내리듯 우리가 깊이 잠든 그 시간에 뇌 안의 노폐물이 씻겨 나갑니다. 의학적으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잠든 사이에 뇌척수액이 뇌 안을 순환하면서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같은 것들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게 뇌에서 일어나는 자가포식인 셈입니다. 대한수면의학회 2022년 자료를 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오래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간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8시간을 자도 깊은 잠이 없으면 청소가 안 됩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추시고 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손주가 카카오톡을 보내도 내일 아침에 답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주무시면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수면제를 오래 드신 분은 절대 혼자 끊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십시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걷기와 수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더 어렵게 느끼시는 게 어느 쪽이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을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더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소식의 지혜, 80%만 드십시오.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식하면 기가 막히고 소식하면 기가 통한다. 허준 선생이 400년 전에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이걸 정확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우리가 평소보다 15%에서 20% 적게 먹으면 엠터라는 단백질이 활동을 줄입니다. 이 엠터가 바로 자가포식을 억제하는 단백질입니다. 쉽게 말해 엠톨가 활발할 때는 청소가 멈추고 엠톨가 조용해질 때 청소가 시작됩니다. 배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세포가 청소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 자료와 코리안 저널 오브 메디슨 연구에서도 소식 습관과 대사 건강의 연관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안동에 사시는 이정숙 어머님 68세이십니다. 당뇨와 고지혈증으로 약을 3가지 드시던 분이십니다. 드시는 양이 많지는 않은데 식사 사이에 간식을 자주 드셨어요. 홈쇼핑에서 산 과자, 수정과 식혜 한 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혈당이 계속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저는 식사량보다 간식을 먼저 끊으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배가 80%만 차면 수저를 내려놓으시도록 했고요. 1년 후 담당 선생님이 약 1가지를 줄였다고 기쁜 목소리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소식하면 기운이 없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 많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굶는 것과 80%만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굶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80%는 세포를 살립니다. 배가 아직 덜 찼다 싶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 것,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단, 현재 체중이 많이 빠져 있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분, 항암 치료 중이신 분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지금쯤 어르신들 댁 거실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오후 4시 화면 앞에 앉아 누룽지차 한 잔 드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요. 어쩌면 그 누룽지차 오늘부터 잠깐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물이 최고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시간을 비우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젊은 사람들 다이어트 아니냐고 하십니다.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 세대가 자연스럽게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녁 6시에 드시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드시면 이미 14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게 바로 10 간헐적 단식입니다. 새벽 시장에 물건이 들어오면 창고를 정리할 틈이 없잖아요. 하지만 물건이 안 들어오는 밤 시간, 창고 직원들이 구석구석 청소하고 재배치합니다.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 그때 비로소 청소가 시작됩니다. 14시간에서 16시간을 비워두면 인슐린이 뚝 떨어지고 글루카곤이 오르면서 세포가 저장해둔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자가포식이 강하게 켜집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2019년 롱고와 마트선 교수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서울아산병원 노인의학과 임상지침도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춘천에 사시는 정혜원 할아버지 71세이십니다. 혈압약 2가지를 드시는데도 혈압이 잘 안 잡혔습니다. 제가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은 8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그 이후로는 물만 드시도록 6개월 후 혈압약 1가지를 줄이셨습니다. 약을 바꾼 게 아닙니다. 시간을 바꾼 겁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맞는 방법은 14-10입니다. 14시간 비우고 10시간 안에 드시는 것입니다. 저녁 6시에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 8시에 드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는 물, 보리차, 따뜻한 녹차 한 잔은 괜찮습니다. 칼로리가 없으면 됩니다. 단,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 계열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 시작하십시오. 암 치료 중이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첫 번째 방법입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 자기 전에 뭔가 드십니까? 우유 한 잔, 과일 한 조각, 요거트 하나, 몸에 좋으라고 드시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실 그게 밤새 몸속 청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가포식은 잠과 공복,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날 때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낮에 걷기와 소식을 지키고 저녁 일찍 드셨다면 자는 동안 몸은 공복 상태를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그 상태에서 깊은 잠이 더해지면 자가포식이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아무 방해 없이 쭉 돌아갑니다. 별도로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는 동안 청소가 되는 겁니다. 셀 메타보리즘 2019년 연구와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도 수면과 공복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도 50대 중반에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소견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의사가 지방간이라니. 당시 저는 야식을 즐기고 새벽까지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녁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후 지방간이 사라졌습니다. 약 하나 없이요. 제가 이걸 몸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야 환자분들께 자신 있게 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십시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과일도, 우유도, 요거트도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십시오.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 아침을 드십시오. 이것만 하셔도 자가포식이 12시간 이상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요. 이번에는 우리 밥상 위에 자가포식 도우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청국장과 된장입니다. 이 안에 스퍼미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자가포식 활성 물질입니다.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 2018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스퍼미딘이 자가포식을 직접 자극한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된장국 하루 한 그릇이면 됩니다. 다만 염분이 있으니 짜지 않게 끓이시고 흰쌀밥을 많이 곁들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 투석 중이신 분은 칼륨과 인이 많아서 드시는 양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두 번째는 녹차와 보리차입니다. 녹차 안에 EGCG라는 성분이 AMPK를 자극해서 자가포식을 도와줍니다. Journal of Nutritional Biochemistry 2020년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빈속에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미리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십시오. 세 번째는 고등어 삼치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손질된 고등어가 2마리에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팔립니다. 참 착한 값이죠. 이 안에 오메가, 3가 만성염증을 줄여줘서 자가포식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대한지질동맥 경화학회 2022년 임상지침에서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주 2회에서 3회 굽거나 조림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튀기면 좋은 지방이 파괴됩니다.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은 한 번에 100g을 넘기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아침에 된장국 끓이실 때 마늘 2쪽, 양파 반 개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세포 안에 쌓인 손상 단백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Molecules Journal 2021년 자료에 나옵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날아갑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생마늘 빈속 섭취는 피하시고 익혀서 드십시오. 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대부분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투석 중이신 분, 항암 치료 중이신 분, 혈액응고 억제제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신 후에 적용하십시오. 좋은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의사로서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자가포식을 망가뜨리는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식입니다. 밤 9시 이후 라면, 과자, 식혜 한 잔. 이게 자가포식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인슐린이 치솟는 순간 청소 시스템이 완전히 꺼집니다. 두 번째, 잦은 간식입니다. 무언가를 입에 넣는 순간 청소가 멈춥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물만 드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 과음입니다. 소주 한 잔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 드시면 간세포의 자가포식 기능이 4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대한알코올의학회 2021년 자료입니다. 반주 문화가 익숙하신 어르신들,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수면 부족과 늦은 밤 스마트폰입니다. 자정 넘어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아이고, 뇌 청소가 절반도 안 됩니다. 손주가 카카오톡을 보내도 내일 아침에 답하십시오. 그게 더 오래 건강하게 손주 옆에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화가 쌓이고 걱정이 끊이지 않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올라가고 코르티솔은 자가포식을 억제합니다. 세포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드는 겁니다. 산책, 라디오 청취, 손주와의 대화, 이게 최고의 스트레스 약입니다. 시어머니 흉을 보시더라도 친구와 수다 떠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저는 진료실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봅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오신 어르신이 대기실에서 도시락을 여십니다. 집에서 싸온 김밥 2줄,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수 만드신 거죠. 그 정성이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아침 일찍 드셨다면 오늘 밤은 일찍 수저를 내려놓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대한 의지와 노력은 충분하십니다. 방향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녁 7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하루 30분 동네를 걸으십시오. 밤 11시 전에 주무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 몸속의 청소부가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보도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한 달에 3kg 이상 빠지신다면,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극심하게 피곤하시다면, 갑자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셨다면, 약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혈당이나 혈압이 이리저리 튄다면 꼭 병원을 찾아주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가포식도 중요하지만 전문의의 진단이 먼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저 아직 손주 결혼식은 봐야죠. 당연히 보셔야죠. 그리고 그 아이 손 잡고 같이 걸어주셔야죠. 오늘 여러분이 저녁 7시에 수저를 내려놓는 그 작은 결정이 10년 후 그 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분들도 배우자분도 함께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걷기가 어려우신지, 잠이 문제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이런 내용을 매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주신 어르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딱 7시에 수저 내려놓으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저 김성호가 옆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손주들 곁에서